앞서 이 데이터에 관한 이 상관관계를 보고 그리고 상관관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로 히트맵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예를 연습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원 데이터에서 우리 선형회귀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직선을 그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아웃라이어라는 것들을 이제 제거한 상태에서 이게 영향을 덜 받는 상태에서 이제 이 직선을 그려주는 거를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에 이 그림을 보면요, 이 방향의 개수와 그리고 실제 이 집 값을 보면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이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들 되어 있죠. 얘는 아웃라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직선을 그으면 아마도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삐뚤어질 겁니다. 삐뚤어지니까 이런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중심의 요 데이터에서 따라가는 데이터에서 믿게 좀 되도록이면 학습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 것들은 학습이 안 되고 요 중심에 있는 것만 학습하는 그런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네 번째 강의에서 이런 그 선형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는 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썼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선형 회계를 할 때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이러한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 모델이 필요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랜색이라 되어 있는데 그 랜덤 샘플 컨센서스라 되는데 동의가 되는 이렇게 전체를 따라가는 것과 아웃라이어를 이제 골라내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랜덤하게 일부 샘플을 정상치로 선택해서 모델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된 모델에서 다른 포인트를 테스트해서 그 오차 안에 들어오면 걔를 다시 정상치에 추가해서 다시 또 훈련하고 그래서 이런 훈련된 모델과 정상치 간의 오차를 추정을 해서 이거를 성능이 계속 임의값에 도달하거나 이제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빼버리고요. 이제 이상하니까 성능이 더 나빠지네. 그럼 빼버리고 이런 정상치 내에서 계속 훈련해서 해주는 그 방식을 이제 랜색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 이제 이걸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에서 제가 지금 선택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요 방의 개수와 요 실제 집값에 이걸로 두 개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x 값을 이제 x를 이제 df에 요 사이클런에서는 이렇게 2차원으로 표현하고요. values 이렇게 하고 y는 하면 df에 medv 이렇게 해서 values를 했는데 이렇게 요 두 개의 값으로 하고자 합니다. x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차원 배열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1차원 값이 그대로 쓰면 될 텐데 왜 2차원을 하지?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2차원 배열에서 이 값이 바뀌는 걸로 x를 정의를 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특성 변수를 넣어줬을 때 이제 이 이상 변수 랜색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적용해 보려는 겁니다. 그다음 x와 y는 종속 변수 y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1차원으로 쭉 되어 있죠. 벡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변수를 이제 2차원 배열로 표현한 건데요. 이걸 이제 그 사이클런의 리니어 모델에서 요 랜색의 리그레서를 이제 불러드리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스케일런의 리니어 모델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이걸 같이 불러드려서요. 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변수를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 그랬을 때 이런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줬었죠. 그죠?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고 같은 방식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그 기계학습 모델도 다 이런 식으로 그 객체를 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를 피팅하는 거죠. 그 다음 len
set regressor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inear regression 한 거를 이제 maximum trials를 백으로 하고 이제 minimum 샘플을 최소 50개 이상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스는 절대값으로 하겠습니다. absolute loss 하고 그 다음에 residual threshold를 5.0으로 제가 한 것에서는 이렇게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andom state 여기에 random state는 0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한글로 바뀌어버렸네. residual residual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객체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 이제 우리 데이터를 x와 y로 피팅을 하게 되죠. x, y 피팅을 하면 이제 피팅 모델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발생이 안 나고 이 x, y 데이터 요게 렌색 리그레서로 계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데이터를 샘플 50개로 해서 최대 이제 수렴할 때까지 100번 시도를 하고 로스는 이 실험 데이터와 모델의 차이, 절대값 차이로 하게 되고 이제 이 랜덤 스테이트를 주는 것은 이제 반복할 랜덤 넘버를 만들어 줄 때 같은 세트로 재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드를 이렇게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때 이제 렌색 이 모델에 여기 이제 아웃라이어하고 인라이어가 다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라이어를 이제 인라이어인 거를 이 렌색에서 이제 인라이어 매스크라는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볼까요? 한번 매스크 그러면 여기 true false 막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각 데이터에 대해서 걔가 지금 인라이어냐 혹은 아웃라이어냐 하는 것들을 리니어 리그레이션 한 것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럼 똑같이 아웃라이어도 요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마스크를. 그럼 요거를 이제 NP의 로지컬 각각 하나에 대해서 다 낫을 하게 됩니다. 인라이어 매스크를 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아웃라이어 매스크를 해보면 아웃라이어는 매스크를 하게 되면 이건 아까와 반대로 돼서 false 되어서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게 다 정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X 이제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제 볼라 그러는데요. 이 라인 X를 NP의 arrange 이게 3에서 10까지 1 간격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라인 Y 이제 Y에 대한 Y 값은 이제 렌색에 의해서 이제 나온 건데 렌색에 이제 predict 하겠습니다. predict 예측을 하는데 이 라인 X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이 렌색에 따라서 이제 하고 여기 이제 하나 차원을 더 추가를 해서요. NP의 new axis 자 이렇게 차원을 추가해줬습니다. 자 이게 차원 추가를 이제 해주면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라인 X하고 비교해 보면요. 라인 X를 해보면 이렇게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new axis 하게 되면 이제 앞서 아까 보여줬던 X에 대해서 보여준 2차원 바꿔줬던 거 비슷한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하나에 다 3, 4, 5, 6, 7, 8, 9에 다 하나씩 다 쌓여지죠. 자, 그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PLT의 scatter 그림을 이제 그려주는데요. X의 inlier 그러니까 inlier만 골라낼 때 원래 데이터에서 true false 해당 inlier 해당되는 것과 그 다음에 inlier mask 해서 x, y 좀 골라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살짝 보면요. LD show 싹 되면 inlier만 싹 보여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웃라이어를 보면요. BLD의 스캐터에 X의 아웃라이어만 보여주고 Y의 아웃라이어 마스크 이렇게 보여주면 아웃라이어가 바깥에 보여지게 되죠. 그다음 여기서 이제 그 선을 이제 그어주면 이제 플라트에 이제 선을 원래 데이터에다 선을 이제 추가해 준 거죠. 라인 이 계산의 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 렌색에 의해서 예측한 값을 이제 같이 그려주면 이렇게 보면 직선이 쫙 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라이어 요 푸른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이제 붉은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것의 사이에 직선이 요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선형 모델이 우리가 구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도 좀 예쁘게 좀 본다 그러면 이제 컬러는 스틸 블루로 하고 그 다음에 엣지 컬러는 화이트로 할까요? 색깔로 없도록 하고 마커는 동그라미로 하고 라벨은 inliers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C는 컬러는 라임 그린으로 하고 엣지 컬러는 이거 똑같이 색깔 없도록 흰색으로 하고 마커는 S 이렇게 심볼로 하고 라벨은 아웃라이어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은 컬러는 블랙으로 해주고 라인 위스는 2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라인 위스가 2인 직선으로 그림이 그려졌고요. 여기 이제 X 라벨하고 Y 라벨을 이제 정의할 수 있겠죠. 라벨을 이제 X축을 X 라벨 해주고 얘를 average number of rooms RM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X 라벨 이렇게 하고 Y 라벨을 price in 제가 참조하고 있는 자료에 있는 그 제목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Y 라벨 했고요. 레전드를 위치를 이제 달아주는 거죠. 로케이션을 위 왼쪽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인라이어, 아웃라이어 되어 있고 이제 아웃라이어를 줄여준 그런 관계식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울기하고 이제 요거는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요거는 이제 렌색의 에스티메이터에 이제 요 안에 들어있거든요. 요 안에 렌스 에스티메이터 속에 들어있는데 요 값이 안 보이죠, 그죠? 여기에 코이피션트에 0 그러면 F 아까도 F를 2개를 했는데 한 개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기울기가 되고 절편은 여기서 이제 인터셉트 이게 이제 절편입니다. 그래서 이 절편하고 기울기를 이렇게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그 데이터를 선택할 때 이 2차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X를 이제 X와 Y를 여기서 두 개만 썼습니다. X는 요 룸 넘버로 썼고, 다음에 Y를 요 각 집의 값을 해서 이제 1차원으로 값의 1차원만 선택하고 또 1차원 해서 이걸 해줘서 이제 선형으로 보여주는 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전체 데이터 다변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전체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좋죠. 그래서 X를 원하는 겁니다. df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마지막 컬럼은 이제 Y는 똑같습니다. Y는 우리가 df에
x의 values는 아까와 같습니다. y에서 y 하면 얘는 다 같죠. 다 같은데 원래 우리 데이터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여기에 데이터가 뭐 CRIM이라든지 Z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meddiv 빼고는 전체를 다 선택해서 데이터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X를 전체를 다 넣은 걸로 보겠습니다. df에 ILOC에 전체를 다 선택하는데 마지막에 컬럼만 빼주고 전체를 다 고르는 형태로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X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가 아까는 하나였는데 RM 값만 들어있었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13개 값이 다 컬럼으로 들어가 있고 2차원 배열로 쭉 되어 있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그 전체를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이걸 보면요 이게 트레인 학습용과 테스트용을 이제 나눠주면 좋습니다. sklearn 의 모델의 이제 셀렉션 모델을 선택을 하는데요.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이제 나눠준 겁니다. 자, 나눠져서 지금 이제 한 가지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변수가 하나일 때는 시각화를 할 수 있었는데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시각화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타겟 밸류하고 예측된 값을 가지고 그 잔차를 그림에 표현하는 것이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도학습 관점에서 트레인 세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세트로 나누고 y도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누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트레인과 아마 여러분 익숙할 것 같습니다. 스플리트로 나눠서 x와 y를 나눠줍니다. 테스트 사이즈를 0.3, 30%하고 랜덤 스테이트를 이렇게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0을 할까요? 앞에서 0을 썼었네요.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걸 정확히 이제 요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옵션을 몇 가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해당되는 이제 이렇게 해주겠죠. 리니어 리그레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피트 바로 피트를 해준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따라서 트레인 데이터 세트와 y 트레인 데이터 세트 이렇게 트레이닝을 위한 것으로 이제 모델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피팅이 리니어 리그레이션 딱 하면서 딱 SLR에 그 결과가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예측되는 것을 보면요. 프리딕트 되는 것은 SLR에 이제 프리딕트를 하면 되죠. 이게 X 트레인 값을 트레이닝 세트를 넣어주고 Y의 테스트에 프리딕트 된 값을 SLR에 프리딕트 그 다음 X의 테스트 이렇게 넣어주면 각각 예측이 되는 거죠. 앞에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이 모델 이 하이퍼플레인 이때는 이제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니까 13개의 특성 변수와 mediv라는 한 개의 타겟 변수로 정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모델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걸 해서 요 값이 원래 이제 값과 예측된 값과 원래 값과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차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x의 변수 차원수의 크기 때문에 아까처럼 2차원에 대한 그래프로 표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y train predict 이제 하고 그 다음에 y train predict와 빼기 y train 원래 데이터 원 데이터와 그 다음에 잔차 예측된 거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트레인용 그리고 이제 PLT 바로 쇼로 해볼까요?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0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 위아래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PLT에 이제 H 라인을 Y가 0인 곳에 넣어주고 X 이제 최소값을 뭐 여기서 마이너스 10 정도로 하고요. 다음 X에 X 미니멈을 마이너스 10으로 하고 X 맥시멈을 50 정도로 하고 컬러를
이제 블랙 정도로 하고 라인 위스를 2 정도로 해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저것도 잔차 이게 그 트레인용 세트 예측하는 것과 트레인 학습된 에서 된 것에서 예측과 그 다음에 그 원 데이터 사이에 요 차이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측한 거 아까 나눴으니까 여기에서 y의 테스트에 프리딕트한 거하고 y의 테스트에 프리딕트한 거하고 빼기 y의 테스트 한 것을 차이하게 되면 이걸 보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이 빨간색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예측한 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아웃라이어가 없는 상태를 그대로 해준 겁니다. 예측한 거 보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을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값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보고자 하는 요 차원이 많은 것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직접 보여줄 수 선형적으로 이렇게 2차원에 보여줄 수 있었는데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근데 여기에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 건지 어떤 값을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델의 선형 회귀 모델을 가지고 했을 때 sklearn 런의 이제 매트릭스라는 거를 이제 가져오는데요. import의 mean square 에러가 얼마냐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from sklearn의 이제 매트릭스 이제 import의 R2, R square 값이 얼마나 선형적으로 잘 맞느냐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mean squared error 값, 요 위에서 보여준 에러를 y train 값하고 y train의 predict 한 것에 요 가지고 차이가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9.958이 되어 있는 거고 테스트는 mean의 squared 이제 학습된 것에 이제 되는데요. y의 테스트하고 y 테스트의 predict 이 사이를 보면 27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이 둘 사이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print 훈련용 MSE는 mean squared error는 그다음 f 테스트 학습한 거를 모델로 한 거 테스트 예측한 거 테스트 한 거의 MSE를 보면 5.3F에서 우리가 퍼센트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이제 끌어다 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제일 마지막에 이거를 괄호 한 번 더 쳐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제 보고자 하는 건데요. 여기서 괄호가 하나 더 필요하네요. 괄호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오는데 여기 의미가 중요한데요. 훈련할 때는 이제 19.958이라는 그 mean square error가 나왔는데 요 테스트 예측한 것들이 27이 나왔으니까 훈련 세트에 대해서 에러가 더 적고 그 다음에 예측하는 것들이 이제 크니까 우리가 이 모델에서는 과적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세트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초점 맞추다 보니까 실제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덜 맞추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R 스퀘어 값을 또 이제 보고 싶은데 이 R 스퀘어 값은 이제 R 스퀘어 R2 스퀘어 스코어라고 똑같이 해준답니다. 여러분 train의 y train predict 이런 값을 하면 0.7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복사해서 이거 그냥 R2 스코어의 y 테스트 하고 y 테스트 predict 0.76에서 얼마 0.67 줄어들었죠. 과적합되어 있으니까 이제 오버피팅이 된 거죠. 훈련된 것에 대한 것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이 값 자체를 표현할 때에도 R2 스퀘어나 그리고 mean squared error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파트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코릴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식에 대한 랜색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여기에 아웃라이어를 제거한 상태에서 회귀 분석하는 것을 먼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차원을 갔을 때 다차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선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잔차를 이용해서 전체 요 특성 자체가 mean square error하고 R2 square 그 선형 정도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차원, 3차원 차원이 달라지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표현할 때 이런 차이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고차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고차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하기 전에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라는 걸 우리가 쓰게 되는데 저희 폴리노미얼 피처라는 쓰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고차원에 대한 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